그 무렵에 저는 미미라는 새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이 시기에 창업한 자잘한 친구로 제가 잘 모르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지금도 운영적인 블로그를 시작한 것도 이 친구가 기본부터 하나하나 가르쳐준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진행을 강연을 촬영해준 것도 이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그래서 시기에도 아는 사람이 입성 기각을 얘기할 수도 했고 색감을 받아봤다면서 여러분 일을 받게 됐습니다. 내게 맞추게 한 것도 사사가 얹혀도 그 정도 천사가 아니니까 이끌만큼 청사차를 전방향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의 삶으로 전시민들 중에서 시민들 사이에 난다가 나쁜 애에 온 인실해져서 생각하라. 그러면 이 부자가 되리라. 난 책을 읽어보면 모든 일이 생각할 때 이루어진다는 구절이 있던데 정말 그런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와 친구는 밤에 일기를 쓰지 아침에 오늘은 최고의 날이었다고 그날 바라는 일을 미리 일기로 적어보자는 결단을 내리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좋아했습니다.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단 말이 사실은 아침에 쓴 일기의 내용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했습니다. 보통 어딘가에 적어두면 그 내용을 익숙게 읽어보니까 그 생각이 사라지고 오히려 현상에게 생생하게 하지 못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분이 두는 일로 읽으면 기분 자체는 지금 듣기 시작했을 수 있기 아무 생각보다 더 많아서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친구는 더 나아가 매일 이루어진 일만 따로 정해서 서로 공유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무렵에 저는 열심히 하자고 결심했음에도 오랜 기간 지속된 경제적 어려움과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저도 모르게 자꾸만 생각과 말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곤 했습니다. 이 총명했던 그 친구는 저를 몰아붙이거나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제 생각이나 말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방향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설령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해도 그 친구는 아마 직감적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짐작했을 것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선물로 받은 그 친구의 노트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현실화되도록 일기를 쓰는 법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일기에 적은 내용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 일들을 친구와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은 힘든 일이 많은 일상 속에 진심으로 모이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 시간만큼은 저도 고단히 그 마음 편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일들을 마치 지금 전에 일어난 일들을 생생 떠오르곤 합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시간이 촉박했지만 빈자리가 있어서 KTX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앉아서 편히 갈 수 있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전철을 탈 때마다 우연히도 빈자리가 있는 날이 많은 것입니다. 심지어 전철 안에 사람이 가득할 때에도 눈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 갑자기 두고 온 물건이 생각난 건지 전철을 잘못 한 건지 황급히 내려 빈자리가 생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을 이 친구가 서로 이야기하는데 열중하다 보니
뭐 아침에 쓰는 미래 일기를 친구와 공유하는 일이 점점 즐거워졌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기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일기에 적은 내용이 알려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노력해서 빛을 다 갖고 싶다는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어렵거나 부끄러운 일도 일기에 적었지만 아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공유하지 않아도 되니까 부담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오늘 문제 생각이 나서 이제껏 적은 일기를 다시 꺼내 읽어봤었다. 실제로 이루어진 일에 동그라치면 일기를 읽어 내려가다 무척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일들은 적은 문장에서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바로 감각 그지가 왔었으면 자연스럽게 있었다는 것, 그리고 감사하다, 기쁘다, 즐겁다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이 함께 적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대로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다고 강의에 집착해서인지 쓸 때는 열심히 썼겠지만 다시 읽어보니 마치 어째 꿰맨 것처럼 의미를 알 수 없는 장문의 글이나 날짜여 있었습니다. 다음날 친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다 대단한 발견이라며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바람이 이루어진다고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이 지나서 점점 일기를 쓰는 요령을 터득하게 된 저는 램프의 요정진이나 우주를 향해 소원을 비는 식으로 일기를 써보는 여유도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가장 이루고 싶은 소원은 자주 독촉을 받았던 8,700만 원의 빚을 당장 갚는 것이었기에 진에게 소원을 비는 내용의 일기를 적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문장을 달리하기만 소원을 적다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이사를 도와준 친구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갔던 우연히 엽전에 아는 남성이 저에게 뜬금없이 이연이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분친께서 운영하지 않고 은행에 저축해둔 돈이 수천만 원인데 그 돈을 투자할 곳을 찾고 있다고 말입니다. 친하지도 않은 듯 사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은 흔치 않으니 당연히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 그러세요? 큰 돈이네요? 하면서 그 자리를 떴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쩌면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의 효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혹시 저에게 초여자줄 생각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다 그 남성은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승낙을 하면서 너무나도 흔쾌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이상했습니다. 잘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애초에 워낙 믿기 힘든 일이다 보니 틀림없이 그냥 농담이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실제로 저에게 세 차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가 투자한 금액은 노력해서 정확히 8,7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이러한 행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기껏 투자를 받고도 한동안은 좋은 실적을 거두면서 투자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낮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침 그 무렵에 투자한 남성의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 경기조차 나빠지는 바람에 투자금을 얼른 방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저는 빚이 되어다 보니 8,700만 원을 갚기 위해 또 한 번의 우여곡절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 쓰레기는 경험을 통해서 저는 마지막에 쓰는 미래 일기를 적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일기를 어떻게 적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불행이나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소원을 빌면 행복한 결과가 나오지만 소원을 비는 방법이 잘못되면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행복하게라는 말입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수개월간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를 꾸준히 적고 그렸는데 실제로 이어진 1만 친구와
일을 친구와 공유했습니다. 그 몇살 차이 매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제 습관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허위로 공사를 의뢰한 고객에게 저는 고지총을 친구들 급해서 친척들 저희 집에서 내쫓은 어머니에게 오랫동안 품앗을 분다고 쓰러들며 제 마음도 서서히 치유되어 갔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자 친구와 공유하던 수원에 먹던 점차 짧아지는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엄마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적힌 수면 노트에 덕여내게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를 친구와 공유하던 온갖 시에게 겪은 소개할 그 촉분의 시간은 이제 저에게 보석수와 수학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조건 전 생각이 현실 바뀌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도 마음속에 번뇌나 슬픔, 외로움, 집착증이 남아있으면 결국 현실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